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비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눈치와 정, 그리고 일본의 공기 읽기 문화가 개인의 감정과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한 단계 넓혀서 일본식 공기 읽기가 회사, 특히 대기업 조직 안에 들어가면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 회사에서 일해본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결정 하나 내리는데 오래 걸리나요? 한 달, 두 달, 길면 세 달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단 결정이 나면 실행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역설, 느린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 뒤에 어떤 문화와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는지 혼내, 네마와시, 다테마의 링키라는 4개의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서양은 탑다운 방식이고 동양은 합의를 중시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먼저 미국식 탑다운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CEO가 경영진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업 전략을 1시간 동안 설명합니다. 화요일 부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전달합니다. 수요일 실행이 시작됩니다. 의사결정 속도는 2-3일이면 충분합니다. 책임은 극도로 명확합니다. 누가 책임자냐? CEO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큽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는 들러리였다. 회의에서 신입이 이 전략의 시장 조사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합니다. CEO는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내려진 큰 결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CEO가 지고 나머지 조직은 우리는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은 조금 다릅니다. 상사가 결정합니다. 이 프로젝트 우리 팀이 맡자. 그러면서 동시에 정으로 묵습니다. 우리 팀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번에 우리 팀이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상사의 눈가가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빠릅니다. 보통 일이 주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책임은 상사가 지지만 감정적으로는 팀 전체가 함께 지는 느낌입니다. 정으로 묶인 만큼 공개적인 반발은 적고 미묘한 불만은 회식 자리에서 감정으로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식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최고 경영진도 처음부터 공식 회의에서 이걸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정의 상당 부분은 이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의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식 회의는 그 결정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에 가깝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책임 구조입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수십 명이 얽히고 수백 페이지의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의사결정에는 2-3개월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에서 일본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는 92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일본 문화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 예상 밖의 결과, 계획 밖의 변수, 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옳은가? 불확실하고 위험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자.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자.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만들자. 그러면 결정 이후 실행 단계에서는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다. 즉, 결정 단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극도로 많이 쓰는 대신 실행 단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일본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만드는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혼내. 진짜 속마음. 혼내는 진짜 목소리, 진짜 속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 팀장이 임원회가 준비한 새로운 캠페인 제안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 우리 고객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실패 확률이 높다. 이게 팀장의 혼내입니다. 하지만 이 혼내는 공식 회의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혼내를 그대로 말하면 임원 A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공기, 즉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네마와시. 비공식 사전 조율. 첫 번째 주에 임원 A가 로비에서 슬쩍 묻습니다. 새 캠페인 제안서 봤지? 어때? 내 생각이 궁금한데. 표면적으로는 의견을 묻는 말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 곧 진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너도 이 흐름에 어떻게 탈지 생각해둬라. 네마와시는 원래 나무를 옮기기 전에 뿌리 주변을 미리 파서 충격을 줄이는 농업 용어입니다. 조직에서는 공식 회의 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뿌리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임원 A나 그 측근이 각 부서의 키맨을 만나 조용히 의견을 듣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솔직한 반대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캠페인은 시장 분석이 너무 약합니다.
예산도 부담스럽고요. 이런 말들이 커피숍, 복도, 술자리에서 오갑니다. 수집된 혼내들은 임원 A에게 모이고 그 피드백에 따라 전략이 조정되거나 내마와시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3주차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임원 A의 보조가 다시 마케팅팀 팀장을 찾아와 말합니다. 자, 팀장님, 그때 말씀해주신 우려들 전부 정리해서 논의했습니다. 영업팀, 재무팀, HR팀 등 다른 부서도 다 만났고요. 다들 걱정은 있었지만 결국 조직의 대의를 위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팀장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전 강요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공식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대세와 공기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팀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 동의했다는데 나만 반대하면 내가 공기 못 읽는 사람이 되겠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겉으로는 동의 쪽으로 서게 됩니다. 3당의 다테마에 공식 제안서. 자, 이제 다테마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다테마는 앞에 세운 것이라는 뜻으로 공식 입장,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혼내가 진짜 속마음이라면 다테마는 그 속마음을 감싸는 포장지입니다. 네마와시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공식 제안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목표, 전략, 타깃 고객, 예상 실적, 각 부서 역할, 예산, 리스크 분석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문서는 반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완성됩니다. 사당의 링기, 결제판의 순회. 이제 이 제안서는 결제판 형태로 조직을 순회합니다. 마케팅팀 팀장, 영업부장, 기획실장, 재무책임자, HR팀장, 임원 A, 그 다음 마지막 CEO. 이런 순서로 각자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은 나는 이 안건에 동의하며 책임을 함께 진다는 공식 표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 흩어집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진다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라는 답이 나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5단계 공식 임원 회의와 실행. 링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공식 임원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사실상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CEO는 새 캠페인 안건 승인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이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토론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토론은 네마와시와 링기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일본 조직의 속도는 매우 빨라집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동의했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설 명분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식 의사결정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혼내, 네마와시, 다테마의 링기, 공식 회의, 실행. 길고 느리지만 한번 결정되면 뒤로 돌아가기 어려운 단단한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구조를 에린 메이어의 문화지도 프레임워크로 보겠습니다. 에린 메이어는 8가지 축으로 국가, 조직 문화를 설명합니다. 소통, 평가, 설득, 조직관리, 의사결정, 신뢰, 이의제기, 일정관리. 이 가운데 일본을 가장 독특하게 만드는 조합은 바로 조직관리 리더십과 의사결정입니다. 일본은 조직관리를 이끄는 리더십 축에서 보면 상당히 위계적입니다. CEO와 임원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쪽에서 보면 매우 합의적입니다.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통은 위계적 리더십에서는 탑다운 의사결정, 수평적 리더십에서는 합의 기반 의사결정. 이렇게 묶이기 쉬운데 일본은 리더십은 위계적이고 의사결정은 합의적이라는 드문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소통은 극도로 고맥락, 말을 아끼고 읽기를 중시합니다. 평가 시에는 부정적 피드백도 돌려서 말합니다. 때로는 빈정거림 형태인 히니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뢰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신뢰를 쌓는 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시에는 매우 간접적입니다. 공개적인 반대를 회피하죠. 이런 특징들이 합쳐져 결정은 느리지만 한 번 결정되면 저항 없이 끝까지 간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보겠습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만요. 이 캠페인 시장 분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네마와시와 에링기를 거쳐 제안서가 순회된 뒤라면 이 발언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기를 모르고 있다.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흔드나.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립니다.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직감합니다. 아,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구나. 이때부터 조용한 배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점심자리에 빠지고 커피 마실 때 불리지 않고 프로젝트 관련 주요 이메일에서 이름이 슬그머니 빠집니다. 회의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에게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도 너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배제 대신 침묵과 무시로 배제합니다. 이 구조는 역사적으로 무라하치부라는 집단 제재 관습과 연결됩니다. 무라하치부는 에도 시대 농촌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따돌림 방식입니다. 마을에는 결혼식, 출산, 모내기, 추수, 집짓기, 제사, 잔치 등 수많은 공동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 규칙을 어기거나 공동체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마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 집은 무라하치부다. 그 순간부터 10개의 마을 일 중 8개에서 그 집을 배제합니다. 잔치, 모내기, 수확, 경조사 지원 등 일상적인 도움과 교류는 거의 전부 끊습니다. 다만 2가지만 돕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 불은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끄고, 장례는 시신을 방치할 경우 악취와 전염병으로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즉 살려는 두지만 사회적으로는 거의 추방 상태로 둔다 라는 제재 방식입니다. 오늘날 학교와 회사에서 나타나는 이지매는 이 무라하치부가 형태만 바뀌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를 못 읽고 규칙과 형식을 어기는 사람은 마치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관계망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일본 조직에서 공기를 못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스킬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무시한 사람이라는 낙인에 가깝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의 이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매우 영리합니다. 느린 합의 과정을 통해 리스크와 저항을 최소화하고 한번 결정되면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지며 빠르게 실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공기를 못 읽는 개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줄어들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약해지며 새로운 의견을 내는 사람은 위험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치와 공기 읽기 문화는 국가 전체나 기업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집단에서는 또 지역 단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사람들의 말투와 화법 속에 어떻게 세우며 들어왔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충청도와 일본의 교토라는 두 상징적인 지역을 통해 겉으로는 같이 느리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마음을 담고 있는 2가지 말하기의 극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각국 문화의 본질을 함께 흥미롭게 탐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